안녕하세요. MMG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카데미 사모전차 제2형 제작기입니다. 이 제작기는 크게 조립 과정과 색칠 과정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팁이 될 만한 부분만 간추려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색칠 부분은 가능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총 8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고 각 챕터별로 인덱스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정석은 아닙니다.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색칠을 하면 되는데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작은 스트레이트로 했고 클램프 외에는 별도 부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미 커넥팅 트랙 제작만 약간 요령을 부리면 색칠이 편해지는데 그 부분만 언급하고 색칠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하고 나무 막대로 간단한 지그를 만들어 조립합니다. 트랙은 접착하지 말고 끼워만 놓습니다. 지그를 떼어내고 무수지를 흘려 넣어 접착합니다. 접착제가 완전히 굳기 전에 트랙을 끼우고 조절합니다. 생각외로 접착제가 굳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트랙을 연결하고 단단히 고정합니다. 트랙의 처진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스포르켓, 아이들러, 리턴 롤러만 트랙과 접착하고 로드 휠은 접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굳은 후 로드 휠을 빼고 트랙도 차체에서 분리해 봅니다. 조립을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색칠이 무척 편리해지죠. 이번에 기본색으로 선택한 도료는 AK 인터랙티브사의 리얼 컬러입니다. 리얼 컬러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아프리카 전선 독일 전차 특색이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에어브러싱이 아크릴보다 훨씬 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색상이 워낙 잘 나와서 색상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색상 이야기를 잠깐 하면 아프리카 전선 독일 전차는 시기에 따라 두 가지 기본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위장 무늬를 칠하고 있죠. 이 점은 아카데미 설명서에 잘 나와 있어요. 1942년 3월부터 8020으로 변경이 되죠. 이전 색상보다 밝은 사막색에 가깝습니다. 위장 무늬는 7027색인데 이것도 역시 설명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작기는 전차를 칠하는 절차를 설명할 것이라 기본색 그대로 칠했습니다. 프라이머는 바이오 제품인데요. 전차의 기본색으로 출시되어 있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만약 기본색이 8000번이라면 프라이머만으로 기본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리얼 컬러는 약간 희석을 해서 뿌려야 됩니다. 신너는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가능한 전용 신너가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뿌려주고 하이라이팅을 해줍니다. 위장 무늬가 들어갈 예정이라 여러 단계의 명암 도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장 무늬는 어떤 규칙은 없고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보기 좋게 그려주세요. 실제 위장 무늬도 규칙은 없었던 것 같으니 너무 패턴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의 굵기라든지 분위기만 실제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3호 에어브러쉬를 썼고 이 정도 위장 무늬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색칠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루 정도만 건조시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 필터링은 전체적인 채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진행합니다. 필터링을 위해 선택한 도료는 아모미그의 유화물감이죠. 오일 브러셔 다크머드 색상입니다. 유화물감을 약간 희석해서 사용했고 용제는 테라핀유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신너를 사용해도 됩니다. 섀도잉을 하는 기분으로 경계선, 디테일이 있는 부분 등 윤곽선을 강조한다는 기분으로 필터링 색상을 적용해 줍니다. 전체에 필터링 도료를 적용하고 한 번에 닦아내지 않는 것은 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반복된 필터링은 채도를 많이 떨어뜨리죠. 디테일이 없는 넓은 부분은 색감 변화를 위해 군데군데 넓게 필터링 도료를 칠해줍니다. 어느 정도 적용한 후에는 워싱을 해줍니다. 전 아모미그의 에나멜 신너를 즐겨 쓰는데요. 냄새도 적고 순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붓에 묻은 신너는 휴지에 한번 닦아서 신너가 살짝 남아있도록 합니다. 칠해진 도료를 브랜딩 하듯이 닦아내면서 워싱해줍니다. 워싱은 도료가 약간 흔적을 남기게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필터링과 워싱은 반복 작업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정을 반복합니다. 엔진 데크 같이 디테일이 많고 더러워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디테일을 강조하고 필터링을 해줍니다. 다시 워싱을 해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필터링과 워싱은 반복 작업입니다.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묘사, 색감 변화는 다음 과정에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색감 변화만 신경 쓰도록 합니다. 워싱 후에는 전체에 부착된 장비품 위에 세부적인 부분을 색칠합니다. 각 장비품의 기본색을 꼼꼼하게 칠하고 유화를 이용해 효과를 넣습니다. 금속 부분은 아모미그의 건메탈을 사용했습니다. 나무는 기본색을 밝게 칠하고 다소 사용감이 있도록 효과를 주는데요. 아모미그의 뉴우드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유화를 이용해 여러 번 필터링과 워싱을 진행합니다. 도끼자루는 아모미그의 카키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나무 부분은 가능한 다양한 색으로 기본색을 칠해야 단조롭지 않고 사실감을 높일 수 있죠. 역시 유화를 적용하고 브랜딩과 워싱을 반복합니다. 신너를 약간 묻힌 면봉을 이용해 워싱하듯 닦아내고 블렌딩합니다. 장비품의 다른 부분도 유화로 디테일과 몰드를 강조하고 워싱해줍니다. 다소 지겹더라도 정교하게 작업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필터링과 워싱 그리고 장비품 색칠을 마쳤으며 세부 디테일을 강조합니다. 도료는 오일 브러셔 다크 브라운을 사용했습니다. 역시 신나게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볼트나 용접선 등 디테일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유화를 흘러넣습니다. 디테일 강조가 모두 끝났다면 신나를 소량 적신 면봉으로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팬더같이 지저분한 부분은 웨더링 효과가 있도록 마치 워싱하는 것 같이 닦아냅니다. 전차 전체에 걸쳐 이 작업을 반복 진행해서 디테일을 또렷이 만듭니다. 이제 단조로운 색상의 다양한 색감을 만들 차례입니다. 색감 변화 역시 유화를 사용합니다. 다양한 색상을 조금씩 적용하고 블렌딩하여 색감을 풍부하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사용하는 색상은 밑색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4-5가지 색상을 사용하면 무난합니다. 밝은색 계열과 어두운색 계열을 모두 준비합니다. 제가 사용한 색은 아머미그의 오일 브러셔 기준으로 화이트, 버프, 미디엄 소일, 러스트, 다크 머드입니다. 가능한 다양한 색상을 적용하는 것이 풍부한 색감을 가지게 합니다. 다만 붉은색 계통같이 소량을 적용해도 큰 영향을 끼치는 색상이 있으니 효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칠해진 유화를 브랜딩합니다. 칠해진 면이 수직일 경우에는 붓이 쓸어내리는 방향으로 흘러내린 듯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은 둥근 붓을 이용해 블렌딩 해줍니다.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서 반복 적용하여 색감을 풍부하게 합니다. 차체 색칠의 거의 마지막 코스인 지핑을 진행합니다. 지핑에 사용된 도료는 아머미그 44번 지핑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밝은 독일 전차색에는 딱 맞는 색상이죠. 보통 지핑은 붓으로만 진행하지만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스나이퍼를 사용했습니다. 스나이퍼는 구석진 곳을 칠하기 위해 나온 일종의 붓입니다. 끝에 스펀지가 달려 있어서 지핑의 큰 패턴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손길이 많이 닿는 곳,
충돌이나 마찰이 발생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적용합니다. 해치, 팬더, 엔진 데크 등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승무원들 손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을 집중적으로 칠해줍니다. 치핑은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곳만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곳은 승무원들의 발길이 자주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 전차나 차량의 치핑 패턴을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나이퍼로 큰 영역을 그렸다면 세필로 세밀하게 패턴을 칠해줍니다. 마치 가는 선을 긋는 것처럼 긁힌 자국도 만들어줍니다. 트랙과 마찰하는 스포르켓 이빨도 벗겨진 표현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흠집 표현을 하면서 치핑을 마무리합니다. 흠집 표현을 할 때는 붓에 물감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좋습니다. 트랙은 기본색 이외에 드라이 브러싱으로 메탈 느낌을 냈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역시 아프리카라는 것을 의식해서 트랙에 심한 웨더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그먼트에 피그먼트 고종액을 섞어서 칠하고 건조 후 털어내는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로드휠은 세부 강조, 색감 변화와 같은 방법으로 몰드를 강조해 줍니다. 아프리카 전선의 차량임을 의식해서 심한 웨더링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유화를 흘려놓고 디테일을 강조하는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스포르켓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흘려놓은 유화는 면봉으로 닦아내면서 블렌딩 효과를 노려봅니다. 어느 정도 윤곽선을 강조한 후에는 하이라이팅도 해줍니다. 하이라이팅은 버프색 유화를 사용했습니다. 신너를 살짝 묻힌 면봉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신너는 아주 소량이어야 합니다. 신너를 흠뻑 적시면 블렌딩이 아니라 닦여 나오죠.
전체적으로 진행한 후에는 각 로드일마다 이 과정을 반복 적용합니다. 각 로드일마다 색감을 좀 다르게 적용하면 더 자연스럽죠. 스포로켓과 다른 휠들도 같은 방법으로 칠해줍니다. 이로써 제작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차량은 714번 포탑 번호가 확인되는 차량으로 제작했는데 키트에는 데칼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그려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차체 후부의 첫 십자는 데칼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색칠 과정은 약 3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순수 작업 시간으로 따진다면 약 10일 정도가 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전차 색칠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떤 최적화된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저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전차를 재미있게 만들고 색칠하는 취미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카데미 3호 전차를 이용한 제작기 영상을 마치면서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